안녕하세요. 출발 증시 아이디어의 최혜린입니다. 뉴욕 증시가 나흘 만에 소폭이지만 반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앞서 우리 시장에도 도움이 됐었던 재료죠. 중국의 7월 수출입 지표가 개선세를 보인 데다가 미국 내부적으로도 고용과 주택 지표가 호조세를 보인 것이 반등에 힘이 되었습니다. 또 앞서 한 4일 연속 정도 빠졌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도 들어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우는 장중 엄청나게 큰 변동성을 동반한 끝에 등락을 거듭한 끝에 아주 쬐끔 오른 것에 불과한 것이고요. S&P 500 지수 역시 아직 1700선 회복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이 나흘 만에 미미한 반등을 갖고 낙관론을 얘기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뉴욕 증시 마감부터 챙겨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지표 호조에 힘입어 나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와 주택가격 호조, 중국의 수출입 개선 등이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또 최근 4월 연속 하락한 데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것도 힘이 됐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등락 끝에 전날보다 27.65포인트, 0.18%가량 오른 15,498.32로 거래를 마쳤고 S&P 500과 나스닥 지수도 0.4% 안팎의 상승세를 띄었습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주택지표 호조, 중국의 수출입 호조 등으로 인해 유럽 증시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원자재 관련주가 힘이 되었는데요. 독일과 프랑스 증시가 0.7%가량 올랐으며 전일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던 영국 증시도 0.3% 가까운 반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3만 3천 건으로 시장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전주보다 5천 건 늘어나 한 주 만에 반등했지만 전문가 예상치인 33만 6천 건보다는 적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2분기 주택가격은 주요 대도시의 87%에서 1년 전보다 오르는 등 주택시장의 회복도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의 리차드 피셔 총재는 경제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지 않는다면 연준의 양적 완화 규모를 9월부터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6개월 후에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경기선행지수 6월 지표를 발표했는데 그 결과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선진국 경기는 회복세인 반면 중국을 포함한 주요 신흥국 경기는 나빠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은 경기 확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OECD는 내다봤습니다. 네, G2 지표 호조의 뉴욕 증시가 소폭이지만 반등에 성공했는데 우리 증시 어제 오후장에 상승폭 줄인 것 오늘 만회 가능할까요? 개장하기 5분 정도 전입니다. 일부를 통해 준비한 소식부터 챙겨보겠습니다. 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죠. 메리츠 종금증권 강정원 부장님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리뷰하는 금요일이죠. PS텍 수요일 공략주였는데 전일 장중에 9% 넘는 급등 보이면서 목표가 도달하는 것 봤습니다. 축하드리겠고요. 게임빌 성우 하이텍은 조금 아쉽게 진행되고 있는데 전반적인 AS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게임빌도 일단은 원칙적으로 제가 손절가를 짧게 잡은 이 부분이 좀 모바일 게임 콘텐츠 관련돼서는 너무 지금 좀 경쟁이 좀 경쟁 추세가 좀 심한 상황이고 일단은 바닥을 좀 확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만 제가 예상 손절가 이탈해서 손절을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계속적으로 하반기에 해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 갖게 보길 바라겠고요. 성우하이텍 역시도 일단 뭐 하반기 수급적으로 기대감이 좀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평가 메리트도 있는 상황이고 원칙적으로 14,000원 하야했습니다만 역시 이 부분도 14,000원대에서 좀 승복면을 좀 걸친다면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어제 말씀드린 제 컨텐츠는 계속적으로 보유 전략으로 계속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들어가 볼 만한 종목 이제는 들어보겠습니다. 전자 결제주 가운데 한 종목 골라주셨다고요? 네, KG 이니시스를 오늘 추가 공략주로 제시하겠는데요. 이 전자지급 결제 대항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98년도에 설립됐고요. 2002년도에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하고 있고 국내 시장을 선점한 1위 업체고요. 전자상거래 시장이 좀 성장하면서 KG 이니시스 역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액의 평균 3.2%의 수수료를 매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 2.8%를 카드사 수수료로 지불하고 있는데
거래액의 0.4%가 순수 수수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 포인트는 네 가지를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바일 결제 시장의 성장성입니다. KG 이니시스의 모바일 결제 거래 대금은 2011년 4분기부터 지난 올 2분기까지 평균 5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해서는 1,133억을 기록했는데 지난 동기 대비해서 38%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의 증가 속도를 감안하면 이 KG 이니시스의 모바일 결제 거래 비중은 2012년 2.2%에서 올해 7.2% 수준으로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상품 매출 본격화를 둘 수 있는데요. 올해 가맹점들에게 결제 단말기들을 공급하고 이 중간에서 1% 내외 유통 마진을 취하는 상품 매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KG 이니시스가 가맹점에 상품을 공급한 후에 어음을 받고 결제 단말기 업체는 상품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현금을 지급하면서 이 차익을 취하는 그런 구조를 말하는데 지난해 연간 177억 규모였던 상품 매출이 올해는 492억으로 증가하면서 이 전체적인 외형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역시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최대 실적과 밸류에이션 매력을 볼 수 있는데 상장사인 KG 모빌리언스와 비상장사인 이데일리, VP 이런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연결 지분법 이익도 역시 꾸준하게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매출액은 3,800억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46억, 순이익도 32억을 전망하면서 전적으로 순이익이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올해 실적 대비해서 지금 현 주가 PER 13배 수준입니다. PER 20배 정도를 적용할 수 있는데 과거에 그 성장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에서 글로벌 동종 업종이 PER 40배까지 넣었던 그런 밸류에이션을 적용받았을 때는 PER 20배까지는 충분히 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 역시도 7월 26일 이후부터 누적적으로 52만주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부분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자 결제주 가운데 KG 이니시스 추천하신다는 설명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과연 2만 원대까지 가면서 박스권 뚫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최근에 좀 주가가 횡보 국면에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좀 기관 매수도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네.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제시한 목표가는 19,000원까지만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7,200원 하회에서 손절을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상당히 타이트한 손절 가격 주셨지만 목표 가격은 한 19,000원까지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KG 이니시스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 제시됐습니다. 강정원 부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8월 9일 금요일 이번 주 마지막 거래 시작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일 코스피도 간밤에 뉴욕 증시처럼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 반등폭은 상당히 미미했습니다. 어제 많은 이벤트가 겹친 하루였었는데요. 의외로 한국과 일본의 통화정책회의는 사실 예상대로 큰 이변이 없었었고요. 옵션 만기도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아주 소폭의 매도 우위만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었죠. 사실상 고점이 중국의 수출입 지표가 나왔던 그 포인트였었고 시가 부근에서 끝났다. 라는 것이 아쉬운 대목인데요. 장중 1895선까지 가면서 1900선 재탈환을 노려봤었지만 여의치 않았고 종가 역시 1890 회복도 아닌 1880선대에서 그치고 말았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G2 지표 호조에 반등했다는데 우리 증시 오늘 미국 쪽 지표도 추가적으로 좋은 것이 반영되겠지만 장중에 쏟아질 또 한 번의 중국 지표에 주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시초가 형성이 된 것 같은데요. 출발 상황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플래닛 투자연구소의 황규섭 팀장님, 그리고 골든이글 투자자문 정태근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사실 삼성전자가 4일 연속 빠지고 연중 최저치를 계속 경신하면서 시장에 부담을 안겼는데 오늘 삼성전자 출발 상황, 또 코스피 출발 상황 함께 짚어주시죠. 네, 일단 코스피 약보합선에서 좀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오늘 다행히도 약간의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122만 3천원 선을 그리면서 그렇게 뭐 큰 반등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시장에서 우려가 불식되지 않고 계속해서 좀 튀어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K 하이닉스 또한 오늘 같은 경우에 반등을 나오고 있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 27,000원을 깨고 내려오면서 26,000원까지 좀 내려갔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0.2% 정도 반등하는 모습밖에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오늘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 1% 가까운 상승률을 좀 보이고 있고, 코스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동시효과 때는 좀 강했는데 현재 시각으로는 1% 정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금융주에 대해서 매기스가 좀 안 돌고 있는데요.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 0.5% 정도 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기아차랑 현대차랑 주가가 좀 많이 엇갈리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에서 좀 출발하는 모습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이제 상단에서 박스권 상단에서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리포트 같은 경우에나 컨센서스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좀 관심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좀 바닥권에서는 많이 올라온 모습이냐, 고점 대비 지난번에 뚫었던 9만원 선에서는 많이 내려온 가격이기 때문에 G2가 어제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좀 좋은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이번에 뭐 글로벌 판매 300만 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본다면 지금도 좀 살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좀 박스권 상단까지 좀 올라온 모습인데, LG 디스플레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애플이랑 신제품의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잠깐 코스피 상황 봤는데 지금 수급은 어떤지요? 네, 현재 수급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 뭐 개인이 243억 원 정도 좀 사고 있고요. 외국인은 한 17억 원 정도 팔고 있는데, 17억 원 사고 있는데, 기관이 오늘은 좀 아침에 매도세를 좀 보이고 있네요. 하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에 선물에서 또 162억 원 정도를 좀 팔아 넘기고 있기 때문에 장 후반으로 갈수록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유지가 되는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어제 마감한 MSCI 한국지수를 보신다면 현재 가격대가 좀 맞는 가격대입니다. 1880선을 좀 그려졌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 좀 더 빠진다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이어질 수 있지만, 이 가격에서 너무 뭐 기관이나 개인이 들어 올려버린다면 외국인은 다시 한번 차익 실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현대중공업이 한 1.6% 정도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아주 쬐끔 상승 출발하는 듯 했는데 곧바로 약세로 전환돼 있거든요. 니케이의 출발 상황 잠깐 들여다보죠. 전일 한 1.6% 정도 빠지면서 BOJ 실망감, 또 엔화 강세 탓에 13,600선을 니케이가 겨우겨우 지켰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조금 하락하는 것 같습니다. 약보합에 더 밀리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이어서 곧바로 코스닥의 출발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남북 경협주들이 아주 셌는데 오늘도 추가 상승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코스닥 출발 상황도 짚어주시죠. 네. 뭐 이번 주 코스닥 시장 전체적인 특징이 여전히 계속해서 횡보 흐름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저께도 상승 출발했었지만은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0.1% 그 전날 종가 순에서 마무리가 됐었는데, 오늘은 0.27% 좀 반등폭이 좀 약하네요. 어쨌든 556포인트에 출발을 하게 되면서 어쨌든 월선을 지켜주게 되면서 최근에 어쨌든 상승 추세를 계속 지켜주고 있다는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과연 7월 중순에서 말경에 있었던 눌림목 이후에 반등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과연 560포인트 돌파를 하게 되면서 상승 잘 될지 여부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최근에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고 있긴 하지만 어떤 섹터를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섹터 내에서 개별 종목적으로 매수를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제약 섹터에 외국인 매수가 힘이 좀 빠졌던 부분들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쪽이든 기관 쪽이든 어떤 IT 섹터라든지 제약 섹터라든지 매수하는 집중 섹터가 좀 나와줘야 반등이 다시 한번 시도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수급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급 같은 경우에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이 173억 정도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그렇게 큰 원동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매수가 나오긴 했었지만은 어떤 주도 섹터를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종목적으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 그런 큰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반대로 외국인이 136억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기관이 매도가 나왔는데 기관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전 섹터를 골고루 매도가 나왔다는 부분이 약재가 된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쪽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현재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8억 정도 현재 매도 출발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개인은 어제 마찬가지로 14억 정도 매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외국인 기관 쪽에서 매도가 좀 나오게 된다면 오늘도 조금 힘들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철저하게나마 외국인과 기관 쪽의 수급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출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상승과 하락이 조금은 엇갈리는 모습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1.7%, 다음이 0.3%, 태용이 0.2%, SFA가 0.3%, 성강밴드가 0.7%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파라데스가 1.3%, 서울반도체가 0.7%, GS홈쇼핑 0.8%, 그리고 OCI 머티리얼즈가 1.2% 정도 현재 강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가 5거래일 만에 반등 주고는 있지만 곧바로 시가만 빨간불을 띄웠을 뿐 파란불로 전환한 코스피와는 달리 코스닥은 견조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의 개장 분위기 역시 알아보지요. IBK 투자증권의 윤영교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쪽 지표도 꽤 괜찮았다라고 하지만 달러화는 또 약세를 보였던 것 같더라고요. 전일 우리 달러원도 한 사흘 만에 반락했었는데 오늘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둬야겠군요. 중국 지표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간밤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는 중국 수출입 지표 개선과 유로존 경기 둔화세 완화 등의 영향으로 달러화가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발표된 중국 7월 수출과 수입액이 각각 전년 대비 5.1%와 10.9%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무역수지 흑자폭은 감소했습니다만 수입 증가가 중국 내수 및 투자 활성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이면서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한편 다음 주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유로존 2분기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유로화는 달러화 대비 강세를 시현했습니다. 이에 따라 달러 유로 환율은 간밤에 1.339달러 선까지 접근했고 엔달러 환율은 95.8엔 선까지 하락했는데요. 이후 차츰 달러가 약세폭을 줄여나가면서 현재 엔달러 환율은 96.7엔, 유로화는 1.338달러 안팎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이틀간 오른 경계감과 장중 발표된 중국 수출입 지표 개선 등으로 전일 대비 5.7원 내린 1113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대외 호재와 함께 수출업체 내고 물량 출하 가능성 등에 따라 소폭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오늘도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등 주요 중국 실물 지표 결과치가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환율 하락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밤 여기 NDF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스와프 포인트를 감안하면 어제 서울 외환시장 종가 대비 4.45원 하락한 1110.5원에 최종 호가되었는데요. 미국 신규 실업성 청구 건수가 순조로운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환시장 참여자들의 달러 매수 심리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하락한 1110원 선 근방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요. 금일 레인지까지 마지막으로 들어봤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쓸 유로존 지표에 대한 기대감, 당장 중국 지표 오늘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영교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장한 지 한 10분 정도 흘렀는데요. 코스피는 1880선 초반 정도이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괜찮은 분위기입니다. 고수는 어떻게 작전을 세우라고 얘기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밸류 21 이두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주봉이 형성되는 마지막 주 이제 금요일장을 이제 맞고 있는데 어떤 쪽에 좀 포인트를 두면서 지켜보면 좋을지 오늘 또 중국 지표가 쏟아진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신경이 좀 쓰이는 것도 사실이네요. 일단 지난 시간에 1870선까지 하락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린 날 1878포인트 부근까지 하락을 했다가 어제는 소폭 상승한 마감한 모습이었는데 일단 경기지표적으로 다우지수가 상승 마감을 하면서 우리 증시도 소폭 상승 출발했다가 조금 밀리는 모습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코스피장을 체크하셔야 할 게 주봉 차트입니다.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봉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7월 첫째 주 이후에 4주 연속으로 양봉 패턴이 지속이 되다가 이번 초반에 들어올수록 지수 하락 강도가 좀 강해지면서 이번 주를 마감하는 주봉 차트의 모습이 현재 음봉의 모습이죠. 일단 지난주 저점까지 이탈을 하면서 4주 만에 첫 음봉의 모습인데 오늘 아랫꼬리가 얼마나 길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난주 저점을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점을 낮추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안 좋은 흐름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1870포인트 이탈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윗 상단에 있는 강한 저항선들 60 주봉선이다, 120 주봉선이다, 이런 강한 중기 저항 라인이 일봉 차트에서 보면 201선이기 때문에 이 저항 라인을 한 번에 돌파하지 못한다면 기간 조정을 통해서 이평선들을 끌어내리는 작업이 진행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도 제가 계속 강조드리면서 오늘자 한 줄 전략에 21선에서의 상승폭 체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21선 이탈 시 하락폭 체크하자라고 변경한 이유도 단기 수급선들이 무너지고 있고 저점을 낮추는 캔들이 모양이 어제도 나오면서 아랫꼬리를 달고 마감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우지수도 우리 증시와 마찬가지로 현 시점에서 저점을 낮추는 모양새가 나와준다면 안 좋은 흐름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저는 다음 주까지도 이 전략으로 거의 비슷할 겁니다. 해서 이 내용들을 생각이 이어질 수 있도록 생각해 놓으시고요. 그럼 거꾸로 187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는 추가 반등도 가능한 시점이다,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캔들의 모양을 충분히 양봉으로 좀 만들어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제 일봉 차트가 음봉 도치였거든요. 0.03포인트 차이로 아주 극소한 초이로 음봉 도치를 만들어냈다는 점이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8월 자체가 휴가 시즌이기도 하고 특별한 호재가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러다가 악재라도 하나 터진다면 밀릴 가능성도 있고, 저는 코스피 시장은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 방송에 참고를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코스닥도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조정이 나오는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락 출발을 하고 있는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 상승의 연속성을 가지고 물량을 가지지 못하고 물량을 정리하고 있는 듯한 캔들의 모습이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쌍봉 구간에서 추가 상승을 하려면 단기 이평선들이 상당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3일선이 찌그러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지지가 저항으로 변화될 수 있는 모습이 충분히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조정이 가능한 상황이다,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수보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종목 수익률 게임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종목에 집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주가 우리 증시도 그렇고 다우지수도 그렇고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중요한 시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종목에 집중하면서 리스크 관리도 준비는 해놓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장 중요한 게 종목인데, 현재 방송을 통해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지금 없어요. 홀딩 중인 종목 전부 수익 실현한 상황이고, 어제 방송을 쉬어서 상당히 좀 아쉬웠던 게 미디어 플렉스나 중근당 바이오, 게임주 중에서 조이맥스, 이런 종목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매매를 했었는데 소개를 해드리지 못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고요. 일단 오늘은 금요일이기도 하니까 제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도 조금은 관망하면서 다음 주 초반 흐름까지 지수 움직임 체크하면서 주식을 담아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우스로 클릭하셔도 조금만 참으시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뭔가 자꾸 저점을 만들려고 하는 우리 시장, 그리고 다우, 뉴욕 증시와 한국의 코스피 잘 보자라고 계속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이상 이두호 대표님의 작전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특징주 분석해드리는 출발 키포인트 브리핑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1880선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아침입니다. 조금 전에 이두호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 주봉이 만들어지는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데 아마 5주 만에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 지분율이 2009년 12월 이후에 최저라고 하는데 다행히도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얘기 잠깐이지만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실적 때문에 희비가 엇갈리는 두 종목, 효성과 LS 얘기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부터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많이 좀 힘든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장에 한번 급락이 나올 때 그 가격까지 지금 밀린 상황이고요. 여기서 더 밀릴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좀 의구점이 생기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이거 어느 정도 단기 바닥이라고 생각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수급 자체가 그렇게까지 막 꼬이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 종목인 건 맞고요. 아직까지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는 것도 맞습니다. 8월 증시 같은 경우에는 7월달과 6월달과 7월달과는 좀 다르게 어느 정도 좀 증시 폭이 좀 상승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상승을 하려면 결국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끌어올려야 되는데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오히려 좀 더 낫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같은 IT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엔 어제 외국계 S&P 400에서 신용등급을 상향하고 안정적으로 바꾸고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었는데 계속해서 외국계 리포트는 스마트폰의 성장성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있지만 신용평가사 같은 경우에 성장성을 높게 좀 평가를 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실적에 좀 믿음을 갖자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좀 올라주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오늘 밤이잖아요. 삼성과 애플의 특허 전쟁 관련한 최종 판정이 ITC 쪽에서 나올 텐데 만약에 좀 불리하게 나면 또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이 그 부분에 속해 있는 가장 최신 핸드폰이 갤럭시 S2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갤럭시 S2가 안 팔린다고 해서 뭐 그렇게 실적의 영향 같은 건 없겠죠. 다만 어느 정도 반사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미지에 좀 타격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지에 타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기존의 뭐 특허 전쟁이었고 결국엔 진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지에 타격일 것 같고요. 반사 이익은 좀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거부권을 행사를 했죠. 그 행사를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 유럽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이런 아메리카 남부 나라들 같은 경우에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보호무역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특허 소송에서 약간 질 경우에는 반사이익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LS와 효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은 전 부문에서 2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였다고 하는데 지금 증권사에서 목표가 올리고 뭐 호평 내놓고 난리 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LS와 약간 좀 반대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효성 같은 경우에는 OP 마진이 즉 영업이익이 2,000억이 넘는 좀 사상 최대 실적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화학주라든지 기타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 바닥이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으로 설명이 되냐면 그동안에 증권가에서 컨센서스를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부합해서 많이 나왔다는 것인데 효성 같은 경우에 이번에 2,000억이라는 수치가 지금까지 분기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장 종료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고 시간의 거래에서 3.8%가 넘는 상승폭을 좀 보이다가 오늘 시초가에 좀 많이 올랐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 좀 차익 실현 물량으로 좀 내려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혀 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효성의 키포인트는 그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사업부들이 한 가지만 잘해서 삼성전자를 비교해 볼까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사업부만 잘해서 최대 실적이 나온 것이 아니라 전 부분이 좀 개선이 됐다는 게 가장 큰 이슈일 것 같습니다. 특히나 중공업 부분이죠. 중공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GS건설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본다면 중동 쪽에서 수주 부분들이 많이 좀 마이너스가 나는 저가 수주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모두 좀 해소를 했고요. 이제는 저가 수주에 나서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다 상각 처리를 했고요. 지금은 북아메리카라든지 이쪽 부분의 수주를 호주 쪽 이쪽 부분의 수주를 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이제 가장 이익단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스판덱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업계 1위죠. 세계 1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아시아 쪽 물량과 특히 중국향 물량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수익성이 계속 기대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실적인데 좋다는데. 네네. 저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사상 최대 실적을 낸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 저도 어제 컨퍼런스 콜을 같이 다녀왔는데요. 예. 사상 최대 실적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분기에 약간 좀 꺾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 한 가지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순이익단에서 670억 정도밖에 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그 부분이 외환 손실이랑 파생상품 손실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다 털어낼 건 털어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공업 부분이 지금은 약하지만 향후 수익성에서 많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눌림목 관점이 온다면 다시 한번 매수에 가담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LS는 또 실적이 얼마나 안 좋게 나왔는지 현대 엘리베이터도 오늘 급락하는데 두 종목 이어서 짧게 더 보죠. 네, LS나 현대 엘리베이터는 어제 뭐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예상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뭐 파생 상품 손실로 인해서 200억 정도 손실이 나면서 좀 급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S 같은 경우에도 좀 효성과는 정반대되는 경우죠. 증권사의 컨센서스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한 17%가 못 미치는 실적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5.5% 정도 좀 급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OP 같은 경우에 한 1223억 정도가 좀 나왔고 그것이 증권사가 컨센서스에 부합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LS
같은 경우에 지주사이기 때문에 자회사들의 실적을 하나하나 체크하는 데 좀 문제점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좀 하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워낙에 좀 바닥권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워낙에 바닥권 가격까지 지금 오늘 급락으로 인해서 바닥권까지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지만 해준다면 3분기를 기대하고 좀 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그럼 코스닥에서도 실적 관련한 종목들 미리 좀 챙겨보고요. 그 다음에 경협주 흐름 또 대응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아침 쪽에 SK컴즈라든지 네. 파라다이스 그리고 대표적인 포털주죠. 다음에 실적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 하나씩 한번 좀 살펴보게 된다면은 먼저 그 다음이라는 종목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같은 경우에 자체 그 검색 광고 매출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실적이 조금 잘 나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고무적인 부분은 2012년 4분기 이후에 분기 기준을 봤을 때 실적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이제부터 뭐 분기 실적 더 이상 현재 나빠지지 않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만약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개선된다는 신호가 좀 나오게 된다면은 뭐 장기 추세도 회복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반등도 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그 다음 같은 경우에 외국인의 어떤 수급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던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외국인의 수급이 어떤 그 이유로 들어오는지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있고 실적이 조금이나마 개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실적을 좀 발표를 하게 되면서 뭐 소폭 조정을 받고 있지만 어쨌든 외국인의 수급을 좀 더 관찰하게 되면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주봉 차트고요. 그리고 일봉 차트를 좀 돌아와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78,000원을 지지하고 난 이후에 추세가 조금씩 위쪽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위쪽으로 좀 더 봤을 때 241선 그러니까 장기 이평선에 대한 회복이 과연 나올 것인가 그 부분을 한번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파라다이스 최근에 뭐 카지노세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은 전체적으로 뭐 파라다이스뿐만 아니라 GKL 그리고 강원랜드까지 주가가 좀 줄만한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실적이 뭐 예상치인 275억보다 조금 개선이 되게 되면서 뭐 실적 모멘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적 모멘텀 같은 경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특히나 지금 그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2년도에 실적 모멘텀이 거의 막 제가 보기엔 뭐 선반이 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실적이 2012년보다 큰 폭의 개선이 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상치를 상회를 했기 때문에 어떤 폭발적인 어떤 주가 상승이 현재 나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2년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한 300억에서 한 370억 전에 영업이익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을 좀 뛰어넘는 400억 이상의 어떤 영업이익을 기록할 때 제가 보기엔 26,000원 좀 돌파하지 않겠나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오늘 나온 걸로 인해서 이 부분이 다시 한번 하락 쪽으로 이끌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막 요거 빨간색 선이 5일선인데 5일선을 뭐 빠르게 회복시킬지 단기적으로는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다음 그 실적도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반대로 SK컴즈는 여전히 적자입니다. 지금 이제 아무래도 네이버라든지 그리고 다음에 좀 밀리다 보니까 네. 전체적으로 이제 좋지 않은 모습인데요. 지금 차트를 좀 같이 보시게 된다면 지금 화면이 주봉 차트인데 계속해서 주가 흐름은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최저가 5,300원까지 내려갔었어요. 지금 뭐 주가 계속 빠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이렇게 빠진 속도가 좀 완만해진 부분은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긴 하지만 적자 폭이 확대가 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에 좀 주가 그래도 완만하게 조금 완만하게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흑자로 좀 전환이 된다면 주가 하방 경직성이 좀 나오지 않겠는 생각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SK컴즈 이번에 보니까 매출은 좀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포트폴리오 어떤 재정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영업이익을 깎아먹는 요인으로 작용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사이메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가 나오게 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흑자 전환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주가는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혹시나 요 종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쨌든 흑자 전환이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으로 그 짧게 남북 경제도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어쨌든 북한 쪽에서 어떤 저자세로 나오게 되면서 개성공단이 다시 한번 오픈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이랑 만나는 네. 것도 14일이니까 여유가 좀 있죠, 날짜도.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뭐 그 어떻게 전개가 되냐에 따라서 조금 주가가 좀 급등락을 좀 펼칠 것 같은데요. 뭐 이화전기 같은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화전기를 이제 보고 있는데 뭐 광명전기라든지 여타 많은 종목들이 있죠. 어저께 점상학 소위 말하는 뭐 점상학과 진입을 하고 난 이후에 오늘 상승폭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뭐 어쨌든 그 항상 뭐 똑같은 얘기 드리는 것 같아요. 뭐 그 실질적으로 이 회사들이 통일이 된다면 모르겠어요. 통일이 된다면 뭐 북한 쪽의 전력 설비를 확대를 해 나가게 되면서 한국 전력을 중심으로 해서 전력 설비에 대한 수혜가 좀 있겠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짧은 정부 정책, 짧은 테마성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테마 좀 매수하신 분들은 뭐 수익 뭐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는 게 당연히 맞겠지만 여기서 따라갈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좀 아니라고 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전자결제주가 또 한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시초가 공략주 개장하기 전에 추천을 받았던 KG 이니시스는 이미 목표가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지금 6%대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이니시스 또 모빌리언스 다날 전자결제주 그때도 한번 잘 보자라고 하셨는데 강한 모습이네요. 예, 그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이 최근에 기관이 이런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미친 듯이 매수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급이 계속해서 강화가 된다는 얘기는 가까운 시일에 반등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과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그 SK 플래닛과 그 스마트 월렛, 그러니까 단순히 결제가 아니라 체크카드라든지 쿠폰, 그리고 또 뭐 어떤 게 있을까, 상품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결제 서비스를 종합한 것이 스마트 월렛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SK 플래닛이 이런 그 제품을 출시한 것은 당연히 SK텔레콤 가입자들이 이용할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뭐 속된 말로 2천만 가입자는 확보를 했다 좀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모빌리언스에 좀 수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7월달 모바일 거래가 사상 최대치를 현재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이런 얘기가 충분히 모바일 결제주에 호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모바일 결제 계속해서 증가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모바일 결제가 증가를 할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니시스라든지 모빌리언스, 사이버 결제 이런 종목들의 실적이 앞으로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고요. 뭐 좀 더 나아가 본다면은 좀 먼 미래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결제 시장이 지금 현재 8억 위안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9천억 99조인가요? 9조에서 9조가 넘는 금액인데 이렇게만 보더라도 만약에 그 부근에서 뭐 우리나라 모바일 결제들이 어떤 그 결제 서비스가 연결이 된다면은 더 큰 시장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더 먼 얘기고요. 어쨌든 최근 어떤 소비 트렌드 변화라든지 그리고 모바일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이 이니시스라든지 모빌리언스 그리고 다날 같은 종목들의 기관의 수급이 강화된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사면 늦나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 저는 그 이니시스보다 모빌리언스를 좀 더 좋게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니시스보다는 조금 모빌리언스가 올라간 폭이 좀 작습니다. 근데 수급을 좀 비교해 보니까 모빌리언스가 더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뭐 이니시스보다 못 올라간 감이 있긴 하지만 저는 한번 수급을 좀 믿어보는 의미에서 저는 모빌리언스는 뭐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간단하게 매일 유업, 남양 유업 봐야 되겠습니다. 네. 유효값 인상 소식이 사실 일단은 백지화됐고 네. 미뤄졌잖아요, 잠정. 예. 일단은 그 화요일 날 그때 매일 유업을 말씀드리면서 네. 우유값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그 정부에서 재조사 들어가게 되면서 최악의 경우 재인하를 유도한다는 얘기가 들으면서 좀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물가라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전 정권도 그렇고 이번 정권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민감하게 현재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물가 인상은 제재가 가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가가 좀 반응을 하고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소진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중국 소비시장과 연관해서 분유 시장이 얼마만큼 커질까, 그리고 뉴질랜드에 제 분유 파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의 우리나라 분유의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정부 규제로 인한 리스크가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분유의 어떤 성장성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재접근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이제 전일 수급 특징주 보면서 오늘장 조언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거래소에 외국인들이 옵션 만기 어떤 매매를 했을까요? 자, 외국인들이 어제 1,600억 정도 일단 현물은 3일 연속 팔았었는데요. 가장 많이 판 종목 삼성전자였습니다. 매수 강도, 매도 강도로 봤을 때 거론할 만한 종목은 삼성전자였는데 이 밖에도 계속 파는 종목이 있죠. SK하이닉스와 삼성전기 세트로 팔고 있고요. LG전자도 일단 외국인들 어제는 사지 않았습니다. 우리금융도 동반 매도. 하지만 매수한 쪽은 계속해서 이 종목들이 올라와요.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롯데케미칼과 LG화학도 꾸준히 매수, 그리고 현대중공업 어제 5장 들어서 약간씩 힘을 냈는데 오늘도 추가 상승하는 현대중공업 어제 외국인이 샀습니다. 자, 이어서 기관 매매 상위주 전일 기준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보시겠는데요. 삼성전자를 기관은 그래도 방어해줬습니다. 오늘 S&P 쪽에서 신용등급 상향 조정한 삼성전자가 한 1% 정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 인상 얘기 나오면서 한국전력 어제 기관이 거의 싹쓸이해서 담았고요. 우리금융 외국인은 팔았지만 기관 담았고 LG전자 역시 마찬가지 패턴입니다. 외국인이 현대중공업 만진다면 기관 한 5번째 정도 순위로 NC소프트를 사들이고 있는 것도 특징인 것 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에 대한 기관 매도도 참 연속적으로 나오네요. 기관은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정리했습니다. 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활짝 웃을 날이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장이 다시 한번 2천을 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라든지 IT가 좀 가야 되는데 요새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차화정이 올라서 2천선을 뚫었던 그런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그 당시에 차화정으로 올랐던 부분은
그 차화정이 모두 좀 실적이 좋았죠. 특히나 화학주 같은 경우는 빅사이클이 돌아서 한 2년 내 상승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랑 지금 바닥에서 나오는 살짝 반등이랑은 좀 틀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계속해서 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 좋은 리포트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3분기에 대한 실적도 3분기까지는 좋을 거다라는 예상이 좀 많았습니다. 하지만 디램 현물 가격이 좀 꺾이기 시작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상당히 좀 안 좋아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매수 쪽에서 좀 살펴본다면 LG 화학 같은 경우랑 한국전력 그리고 NC소프트 정도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화학주 쪽에 사이클이 좀 돌아오는 것도 있지만 2차 전지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도 좀 상승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 워낙에 좀 매매 패턴상 좀 매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약간 좀 조정을 보이고 있네요. 확실히 좀 전력 값이 좀 인상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확실한 진 이후에 오히려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올랐던 뭐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왔었죠. 그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에도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국에 대한 성장성을 좀 감안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3분기 이후에는 중국에서 지금 나왔던 게임들이 이제 걷어들이는 시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도 어차피 길게 놓고 본다면 상당히 좀 아랫바 가격이 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황규섭 팀장님의 조언은 IT주의 반등 여부를 잘 보자입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지수 자체를 전 어제까지 무슨 예상을 했었냐면 이번 주 초반에 들어오면서 1900선을 넘어서가 아니라 1920, 30을 가야 좀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기일 전에 1930선을 좀 넘어줘야 앞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미국이 어차피 양적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은 좀 약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고 오히려 중국 쪽을 좀 봤는데 중국 쪽에서는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무너지면서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번 좀 언급이 되고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좀 줄어들고 있는데요. 증시가 좀 내려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1900선까지 회복되기 전까지는 좀 어느 정도 횡보 장세가 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어차피 17포인트 정도야 개별 종목으로 따지면 한 1,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뭐 아까 말씀드린 효성이라든지 그리고 뭐 그 효성과 마찬가지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뭐 코오롱 계열사들이라든지 그런 화성 기업들 그런 실적들이 나와 있는 기업들 위주로 접근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수 플레이를 하신다면 저는 오히려 1900선 위에서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이후에 지수 플레이를 하실 것을 좀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이번에는 코스닥에 대한 수급 특징주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일 코스닥의 외국인들은요, 150억 정도, 그러니까 5일 연속 샀으니까 이번 주 거의 내내 지난주 후반부터 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약간 매수가 끊긴 모습도 있긴 한데, 자, 가장 얘기해볼 만한 것이 바로 파트론입니다. 외국인들이 파트론을 그렇게 별로 안 보더니만 드디어 기관이 좀 바닥권에서 잡아놓으니 어제 많은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이 밖에 CJ 홈쇼핑, 최근에 또 쑥쑥 올라오고 있는 인프라웨어, 그리고 계속 매수를 거의 기조를 놓지 않고 있는 다음, 오늘 실적 발표 날이어서 잠깐 언급도 됐었는데요. 쌍끌이 매수가 최근에 빛나는 코나아이, 외국인들이 어제 5번째로 샀습니다만 셀트리온이 오늘도 한 3% 정도 내리고요. 어제부터 조금 외국인들의 매도 1위에 올라오는 등 수급이 조금 꼬여있는 모습입니다. 이 밖에 KG, ETS, 새내기주도 매도, CTC 바이오도 외국인들이 3번째로 팔았습니다. 이어서 기관 매매 상위주 보시죠. 매도 먼저 보겠는데요. 겹치는 종목이 있네요. 바로 CTC 바이오입니다. 외국인들이 3번째로 많은 매도, 기관이 가장 많이 정리했는데 어제 급락했었습니다. 이 밖에 뭐 우리산업, 2차 전지 쪽도 기관 살짝 매도했고요. 어제 외국인 파트론 들어오니까 기관이 오히려 파트론 약간 정리하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H 바텍, 그리고 디스플레이텍, 유진테크는 기관이 담았군요.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중요한 종목들이 오늘 좀 눈에 띄네요. 네, 일단은 뭐 CTC 바이오 뭐 1차적으로 공동 매도가 나왔다는 부분이고요. 어제 왜 그렇게 급락했나요? 뭐 일단은 최근에 조루증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뭐 출시에 대한 얘기가 있던데 그 부분이 어떤 뉴스에 대한 선반영이 조금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지만 먼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 뉴스 소진 이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은 그리고 셀트리온을 상당히 좀 가만히 놔두지는 않고 있네요. 이 부분도 좀 수급에서 조금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 매수 상위 종목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KH바텍 그리고 디스플레이텍 이런 종목들이 상위에 올라와 있는데 최근에 와서 보호평 스마트폰에 대한
수혜에 대한 얘기, 그리고 즉 그러니까 로우엔드 제품들의 출시가 좀 예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다시 한번 스마트폰 부품주에 대한 수혜가 좀 예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기관 쪽은 특징적인 것이 그 스마트폰 부품 하드웨어 쪽으로 매수 상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뭐 인프라웨어라든지 코나이 같이 조금은 IT 소프트웨어 쪽으로 매수를 했던 부분들이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장 한마디 좀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지금 현재 화요일부터 특징적인 부분이 상승 출발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수급이 약해진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는데, 일단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560포인트 저항 시에 개별 종목 대응을 하시되 개별 종목 압축을 좀 더 강화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서두에 말씀했지만 섹터를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 지금 현재 개별 종목 쪽으로 현재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된다면 통신 쪽에 방송 서비스 쪽에 매수가 들어왔지만 실질적으로 CJ 홈쇼핑 말고는 매수한 종목이 없습니다. 그렇듯이 외국인의 어떤 매매 패턴을 좀 따라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면서 개별 종목 좀 더 대응, 그리고 현금 확보 및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정태근 팀장님 그리고 황규섭 팀장님의 조언까지 들으셨습니다. 오늘 분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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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입니다. 전일에는 정대일 멘토와 최명석 멘토가 포트 대결을 펼쳤는데요. 먼저 최명석 멘토의 포트폴리오 확인합니다. 자, 현재 포트 나옵니다. 셀트리온,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흐름이 좋습니다. 이 수익률이 거의 70%에 육박하는 수익 구간이고요. 이어서 현대아이스코가 역시나 두 자릿대입니다. 16%, CJ 시푸드가 3%, 컴투스 역시 1.7%대의 수익 구간입니다. 자, 이어서 정대일 멘토의 포트폴리오 확인합니다. 자, 먼저 SL이 좀 많이 밀린 모습입니다. 7% 정도 손실 구간이고요. 이어서 SK 브로드밴드와 DIC는 플러스 2%와 3%대의 수익 구간입니다. 자, 이어서 관심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전일에는 최명석 멘토만이 관심주 제시하셨는데요. 이 매출 성장세가 뚜렷하고 하반기 전기료 인상에 따른 실적 기대감이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입니다. 이 한국전력 제시해 주셨는데요. 매수가는 29,100원, 목표가는 36,000원, 손절가는 27,000원입니다. 자, 이어서 한국전력 현재가 흐름 짚어봅니다. 자, 현재는 파란불입니다. 약세 흐름 나타나는 모습이죠. 29,000원에 거래 중인데요. 이 신규로 제시하신 종목 한국전력 제시하신 최명석 멘토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최명석 멘토입니다. 네, 이 한국전력 대응 전략 챙겨주시죠. 네, 지금 올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 5%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한 달 전에 1차 상승 후 제가 굿모닝 대박 예감에서 추천을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 12% 정도 수익을 드렸습니다. 다시 재차 상승 중인데요. 현재 회사 내역도 좋고 유보율도 좋고 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시뮬레이션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뜻하냐면요. 전기세 요금을 인상하는 뜻인데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 또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 비싼 요금을 물리고 한가한 시간에는 요금을 낮게 책정하는 제도인데요. 사실상 우리 시민들이 가장 대낮에 근무하는 시간에 전기요금을 약 2배에서 3배 정도 인상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올려는 똑같은데 전기요금만 많이 올리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전력에는 많은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약 거래량을 터뜨리며 약 5%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현재 보시면 외국인 기관 쪽에서 한 달 내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연기금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상승 추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 가격 근처에서 약 29,000원 라인에서 매수를 해주시고요. 목표가는 36,000원까지 들고 가시면 되고요. 손절가는 27,000원에서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국전력 손절가까지 챙겨봤습니다.
멘토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코스닥까지 다시 하락 반전됐고요. 코스피도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듯 했는데 개인의 매수에도 불구하고 다시 1880 위협하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소폭이지만 내리고 있는 구간인데 이어서 글로벌 이슈 속 숨겨진 의미 알아보겠습니다.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엔 뉴욕이 나흘 만에 반등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반등폭은 미미했는데 여러 가지 그 반등폭이 왜 미미했는가 이유로서 거론되는 것이 역시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또 한 분의 리처드 피셔 총재가 9월부터 QE 축소해야 된다고 언급을 했네요. 지금 미국에서 연준 의원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양적 완화 축소 의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경기 회복을 확인한다. 이런 거죠. 근데 이 양적 완화 9월 축소는요, 사실은 미국의 차기 의장에 대한 그 방향성도 제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보면은 옐런이라든가 서머스 두 사람이 아주 이프 부어가 거의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양적 완화를 만약에 축소한다 그러면은 그 축소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서머스일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양적 완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9월에 양적 완화를 안 하고 지나가면은 이거를 이제 옐런한테 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9월에 양적 완화 축소 얘기가 나온다. 이거는 사실 벌써 결정이 난다는 거죠. 양적 완화 축소를 계속 하는 쪽으로 결정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9월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반스라는 비둘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시장의 양적 완화 축소의 가능성을 더 키워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제가 9월에는 아닐 거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저도 사실은 에반스만 아니었으면은 끝까지 밀어주겠는데 에반스가 바뀌었기 때문에 FOMC 회의를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양적 완화 축소 얘기가 나왔다 하더라도 미국이 상승을 다시 시동을 거는 그런 양상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 모습을 본다 그러면 지금 양적 완화 축소가 시장의 충격만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일부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어쩌면 시장에서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시장에서는 경기 회복 국면으로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악재가 아닌 호재 쪽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지금 우리가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사항은 아니고요. 양적 완화 축소하더라도 지난번에 매월 850억 불씩 국채를 사줬던 채권에 대해서만큼은 그대로 연준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풀리지 않는 한은 시장에 큰 충격은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버냉키 연준 의장의 임기가 내년 1월로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데 미국의 타임지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자넷 옐런 부의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붕 떴네요. 오바마 대통령이 일단 한번 시장에 돌을 던져봤거든요. 서머스 정도면 어때? 라고 의중을 던졌더니 시장의 반응이 너무 뜨겁죠. 안 좋은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슬그머니 카드를 뺐습니다. 오히려 서머스 때문에 옐런 입장으로서는 지지를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는 거죠. 옐런이 된다는 전제 조건이 거의 확실하다면 지금 10월 정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확정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9월에 양적 완화는 축소는 쉽지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옐런이라는 사람이 미국 연준 의원들 중에서 가장 시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는 사람입니다. 그게 얼마 전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700회 연설을 통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요. 그 사람은 아직 양적 완화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지지라면은 아마 9월에 양적 완화 축소는 힘들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보는 경우에도 지금 양적 완화를 계속 옆에서 도왔던 사람 그리고 그 구조를 아는 사람이
돼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자네 옐런이 될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미국에서 지금 특징은 뭐냐면 언론은 거의 다 옐런 쪽으로 다 붙었다라고 보시면 아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차기 연준 의장 윤곽은 한 10월 정도 되면 드러날 것이다라고 하셨고요. OECD에서 이제 경기 평가를 했는데 미국과 일본, 유럽 쪽, 그러니까 선진국 쪽은 경기 회복세가 아주 좋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 쪽은 조금 성장세가 미미하다, 부진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중국의 수출입 지표에 조금 고무가 됐었던 우리로서는 다소 당황스러운 얘기인 것도 같습니다. 중국이 살아야 된다라고도 이사님이 얘기하셨는데 OECD 분석 좀 자세히 해주시죠. OECD가 결국에서는 이제 선진국 쪽의 그 경제 성장률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결국에 보시면은 이제 양적 완화를 한 나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양적 완화를 안 한 나라를 대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결국에서는 경기 부양책 했느냐 안 했느냐를 반을 딱 자른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이름만 선진국과 신흥국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중국은 경기 부양을 4조 이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서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중국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시장에는 OECD뿐만 아니라 IMF나 다 지금 그 시장의 위기감을 중국 쪽이나 이 아시아 쪽으로 지금 몰아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이게 지금 무슨 음모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시아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아시아의 대표 주자인 원래는 일본이었는데 일본은 벌써 양적 완화를 했고요.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중국이 어떤 태도를 가져오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방향성은 나타날 것이다라고 서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OECD가 제시하는 부분은 너무 좀 심하게 얘기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부분을 좀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중국이 결국은 살아날 것이다. 또 중국이 지금 경기 부양책을 민의로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규모 면에서는 지난번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결과가 시장에 나올 거라는 부분이고요. 어저께 중국이 그 수출에서 그 흑자가에 대한 부분이 나와서 그걸 굉장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일각의 시각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예상치보다 낮았습니다. 경기가 둔화가 점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고 본다면 오히려 어저께 흑자가 났다 하더라도 중국으로서는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저께 중국 장도 못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새로운 경기 부양책 카드를 끄집어내게 하는 압력 정도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1800 한 7, 80선 요 정도가 단기 바닥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 옵션 만기 그럭저럭 잘 치러냈지만 어쨌거나 오늘 냉정히 봤을 때 모든 이벤트가 끝난 다음 외국인들의 수급이 여전히 꼬여있다 하는 아쉬움을 지울 수가 없네요. 다시금 1870선대 와 있는데 오늘장 조언 들어보겠습니다. 1870대를 찍고서 올라가면 가장 좋죠. 그래서 보통 경우는 한번 가면 거기서 한 2, 3일 정도의 움직임을 갖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요. 지금 내려오는 거에서 별 두려워할 필요성은 없고요. 지금 그 시장에서 상승을 제한시켰던 게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신용등급이 상향되면서 새로운 상승 모멘텀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본다면 하락은 제한될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또 삼성전자가 그 S&P로부터 신용등급이 상향이 되면서 상승하는 이 시점이 지난번 저점과 거의 일치하는 쌍바닥 가능성을 제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추가적 하락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이끌고 왔던 화학이라든가 정유라든가 조선 이런 종목들이 삼성전자 보조를 맞춰서 얼마나 끌어당겨주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부분이고요. 오늘 요 근래 그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어설픈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은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언급이 계속 시장에 작용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부분은 있지만 미국계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으로 보았을 때는 일시적인 흔들림 정도로 바라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다음 주 정도에 옵션 만기주도 거의 끝이고 한데 상승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사님 주말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코스피는 정확히 1880이고요. 이사님께서 언급해 주신 대로 삼성전자는 오늘 신용등급 상향 이슈를 안고 1%대 반등 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별로라서 코스닥 하락 반전됐습니다. 잠시 후 2부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